그러면은 이번 회차 주제 테마 비교과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비교과, 어떻게 보면 교과가 아닌 것들이라는 의미기는 한데 이게 또 엄청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자소서에서 쓰면은 요거는 블러 처리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래서 비교 관리는 뭐 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도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면 난 이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네. 성적부터 잘 관리하시고 그 얘기가 먼저 전제가 됩니다. 학종으로 쓸만한 성적대가 유지가 되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선택 방법에서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선배들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선배들이 면접을 봐요? 선배들이 면접을 보는데, 그렇죠. 선배들이 면접을 보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있을 때 애들이 그 얘기를 가끔 해요. 뭐냐면 요즘 애들 싸가지 없대요. 면접 보고 온 애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면접 느낌이 좀 이상하게. 면접 본 애들이 그렇죠. 아니 지들이 지금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싸가지 없다고 몇 살이 몇 살한테 하는 거예요? 2학년 1학년한테. 네가 고1한테 지금 싸가지 없다고 얘기를 싸가지 해요. 없다고. 그래서 미치겠네. 동아리 선택 방법에서 일단 전공과 연결되면 참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안 되면 자율 동아리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좀 면접 그 점수 채점하는 사람이 과연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는지 그점에 좀 맞춰야 돼요. 선배들의 취향을 맞춰라. 결국에 좀 기분을 그러니까 맞춰줘서 그러니까 좀 싸가지가 있어라. 싸가지가 있어라. 역시 선배님이 최고입니다. 그럼.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연습을 시키면 되나요? 고등학교 동아리요. 네. 군대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어떤데요? 걔들 막 얼차례도 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항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아리 있잖아요. 항상 거기를 먼저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치. 대학교 갔을 때 마찬가지잖아. 나 네. 방송반 왜 갔어요 거기? 거기 방송국에. 하고 싶어서? 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역사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학교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대대적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쪽이 선배들도 좋고 또 거기 또 대학 진학률도 좋더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란 말이야. 네, 지금부터 비교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지금 1학년서부터는 네.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동아리도 중요해지고 세특도 중요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동아리 부분이고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테마가 주제로 잡혔는데, 지금 현재 아마 거의 지금 1학년 들어간 애들 동아리 아마 거의 다 지금 들었을 거예요. 거의 이제 이미 다 마무리됐을 끝나가죠. 거예요. 전공하고 좀 연결된 동아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많이 몰려요. 많이 그렇죠.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팁을 주자면 이게 면접을 잘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혹시 못 들었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좀 좋아하는 애들, 관심이 비슷한 애들끼리 해서 자율 동아리라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독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진로에 따른 어떤 독서 선택 방법, 아니면은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대학 가기 유리한 그런 책들이 있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검색하면 추천도서, 무슨 과 추천도서 하면 쫙 나오는데 뭐. 그런데 그렇죠. 너무 그렇게 채우는 게 사실 웃겨요. 그렇죠. 무슨 뭐 서울대 뭐 필독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독서는 좀 다양하게, 왜냐면 요즘에 뭐 문과 쪽 애들도 너무 인문학만 보지 말고 뭐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책도 좀 같이 좀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이과 애들도 인문학이라든지 어떤 뭐 융합학 쪽으로 해서 같이 좀 다양한 걸 통해 가지고 이걸 좀 세특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결국 보이나? 독서에 대한 포커스 자체가 사실 뭐 교양과 여러 가지 뭐 인문학적인 아니면은 좀 기본적인 어떤 소양에 관한 이런 책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지식적인 측면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좀 되거든요. 사실. 너무 구색에 맞춰서 추천도서 쫙 뽑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면접 볼 때 골치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한 권에는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실제로. 걱정이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2학년 학생인데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가겠다고 해요. 근데 내신이 한 5등급이에요. 근데 얘가 고2 때 자본론을 읽었다고 독서 목록에 넣은 거예요. 자본, 부론 무슨 뭐 이제 뭐 그런 거. 거기다 뭐 21세기 자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책들. 대학 1학년들도 이제 읽으면 좀 멘붕이 온다는 그런 책들인데 그걸 갖다 읽어놨다라고 할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펙 쌓으려고 하는 그것도 뭐 합격된 학생들의 그 스펙들 따라하기 진짜 위험해요. 그렇죠. 위험해요. 그래서 독서하고 봉사활동이 그렇잖아요. 확인 면접이 많잖아요. 실제 했는지, 진짜 뭘 느꼈는지,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 지도는 처음부터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면접 애들 좀 가르쳐 보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한 건데 본인이 읽었는데 기억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내 거기서 읽었나 보지 뭐 녹색창에서. 그러니까 아니 녹색창에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 본인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도 이제 내가 가끔 해요. 많이 읽었어도 사실은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은 지 좀 오래돼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내가 읽은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 뭐 이런 정도만 정리하고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색해봐서 줄거리 보고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다. 선택할 때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보는 게 맞지. 너무 저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뭐 유명한 책들 괜히 그런 거 하면 교수님들도 바삭하게 다 깨고 있는 책들 올려놓으면 그냥 완전히 압박 면접 당하기 딱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수험생들이 한두 명이 그런 책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죠. 교수를 그 책을 몰라도 교수가 그냥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여담인데 예전에 이제 너무 철저히 아빠가 애를 준비를 시키는데 만약에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려고 해. 여기 이제 경제학과 교수들이 쓴 책들을 읽은 걸로 해 놓으니까 면접관이 온 거야. 내 책인데. 너무 반가운 거야. 제대로 함정판 거지. 반가워서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았죠. 박살 났다니까 그래요. 근데 아니 얘기 들어보면은 비교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비닉빈 부익부.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애들이 보면 비교과가 상당히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신 안 좋은 애들은 또 비교과가 되게 빈약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학교마다도 보면은 이제 좀 높은 애들은 관리를 좀 해주시는데. 그렇죠. 낮은 애들 같은 게 오히려 방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뭐 교과도 좋고 뭐 또 좋은 친구가 그런 거를 반가해서 안 하겠냐고. 근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풀 자체를 가동을 할 때 내신 좋은 친구들만 살짝 기뜸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요? 노 코멘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또 위험한 질문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과목별 주제 보고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좀 있는데 뭐 혹시 뭐 선정할 때 어떤 팁이라든지 자꾸 이제 그 어떤 뭐 탐구 실험 뭐 보고서를 한다. 근데 이제 너무 논문이라든지 완전 뭐 대학원생의 이상을 쓰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피해놓고 그냥 그 학교 주제 맞춰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교과서라든지 그냥 우리 평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방향을 잡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가 논문을 쓸 정도면은 걔는 대학에 가 있어야지 왜 고등학교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혹시나 이제 또 딴 쪽에 봤을 때는 혹시 또 사교육의 어떤 그런 게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또 의심을 오히려 더 역으로 주제 정도는 체크해 오고 이런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갈까 하는 거는 거기 목차 정도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좀 준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흉내내고 거기의 전문적인 내용까지 카피해서 쓰는 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제를 선정할 때는 논문 정도 참고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뭔가를 지가 찾아가지고 한다는 이렇게 액션만 좀 잘 취해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얘가
진짜로 이 전공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점수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상위권의 어떤 차이가 상위권은 질적인 그럼요. 차이. 질적인 네. 질적인 차이가 중하위권은 어떻게 보면 양적인 차이.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좀 네이밍의 차이지. 그렇지. 네이밍의 차이. 자, 비교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워낙 광범위해서 이것도 많죠. 세세하게 너무 많지. 예.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주제별로 네. 하나씩 잡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팁을 하나씩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내신부터 챙겨라. 네, 내신 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진짜 지가 하고 싶은 쪽 내신이 높잖아요. 네. 그럼 할 게 보여요. 그렇죠. 따로 얘기 안 해도. 그렇죠. 예, 뭐 책을 선택하든 동아리를 하든 보고서를 쓰든 관심이 생기거든요. 비교과의 시작은 본인의 관심사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그 완결질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져라. 네. 예, 그겁니다. 지금까지 비교과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에 대해서 두 분 소장님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윤한울, 이용원 황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